다시 보기 끊었고 까봅시다. 금액을 잠깐만, 이거 표는 분석 끝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서 첫 번째 본머스 데이즈 썬더랜드. 선택지가 제가 볼 때 이 경기에서는 별로 없어요. 선택지 자체가. 찍거나 패스하거나 뭐 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본머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미드필더 쪽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타일러 아담스가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아주 제일 이제 좋은 소식이죠. 여기 뭐 거의 부상자가 없어요. 루이스 쿡이랑 이제 앞선의 클라이베르트 정도, 둘 다 이제 뭐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썬더랜드는 뭐 측면 쪽에 수비 쪽에 뭐 무키엘레나, 만다바, 전방에 이제 브로비, 네덜란드 리그에서 넘어왔죠. 요 정도 빠지고,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자카가 지난 경기 교체로 또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오늘 경기는 출전을 할 겁니다. 이거 자카만 빠지면 진짜 100대 0인데 자카가 하필 복귀해. 결국에 썬더랜드는 계속해서 그냥 뭐랄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차출 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벌어놓은 승점을 지키는 운영, 결국에 1점 1점 차근차근 벌어가는 아주 이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12월 초에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저 기간에서 이제 4연속 무승부, 뭐 5연속 언더 뭐 이런 것들이 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1월부터는 이 팀은 이제 잔류가 확정이다. 그럼 남은 경기에서 뭘 해야 되냐? 다음 시즌에서 뭔가 써먹을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수비하는 거야. 뭐 썬더랜드 이번 시즌 이미 보여줬잖아요, 많이. 공격 조금 더 공격. 또 이제 이기고 있을 때 원래 썬더랜드는 지키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어도 똑같이 경기 운영. 스코어에 따라서 어떤 그 승점을 위한 그 뭔가 보수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역배 오바 쪽으로의 계속된 접근을 추천드렸었는데, 거의 뭐 최근에 리버풀전만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경기는 오바를 보기 좀 어렵다. 프랜을 봐야 된다. 이 프랜 보고 넘어가겠다 했는데, 그 경기 제외하고 제가 그 코멘트 드린 이후로 올오바가 뜨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경기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뜰 만큼 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뭐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뭐 분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매번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듯이 뭐 1대1 무승부 같은 게 이제 뜨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모스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원정에서 더 이상 썬더랜드가 이전처럼 그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에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잘 비빌 때조차도 내용이 막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표현하기로 썬더랜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 안에 불꽃이 타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집단의 결속력, 뭐 엄청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승점을 따게 했던 거지. 이 팀이 뭐 전력이 좋거나 뭐 전술이 엄청 좋거나 막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목표 잔류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패배는 물론 3경기 동안 지금 총 9개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반기에는 썬더랜드가 원정에서 3실점을 했던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어요. 맨시티전에. 근데 최근에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3경기 연속 3실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걱정되는 건 진짜 그라니트 자카예요. 그라니트 자카. 거의 그라운드 위에 감독이잖아요, 자카는. 아스날에서도 완전 이제 망나니로 찍혔다가 아르테타 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황골탈퇴 해가지고 레버쿠젠 무패 우승에 이제 1등 공신까지 하고, 썬더랜드에서도 전반기 대이변을 최전선에서 주도했던 자카기 때문에, 참고로 자카가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에서 썬더랜드는 단 한 번도 연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한 번도 연패를 했던 적이 없어요. 자카가 나온 경기에서 선발로. 근데 지금 연패 중이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자원이 좀 부족해요. 일단 부상자들이 좀 아픈 상황이고 그래서 그라인트 자카도 지난 경기 막 풀럼전에 교체로 한 20분 정도를 소화했기 때문에 풀핏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본머스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본머스 승. 뭐 언어버적으로 사실 오바 역배 메리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배예요. 1.67. 뭐 낮지는 않은데 이게 또 정배니까 이 맛대가리가 없어 보인다. 오바 역배는 제가 메리트 하면서 계속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머스 승무 사이드 무승부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또 이제 계속 오바도 뛰었잖아요. 귀신 같은 뭔가 1대1 한번 뜰 때 되긴 했거든요. 물론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머스 승. 뭐 무자일분들 한번 찍어볼 수도 있을 듯.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본머스가 유리해요. 두 번째 코모델 애체 배당 맞아 이거? 이 경기도 사실 뭐 아주 맛있다고 보기에는 일단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1.2 몇 배는 코모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제가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뭐 나폴리와의 컵 대회나 그 전에 뭐 경기력 자체는 뭐 어느 팀이랑 붙여놔도 꿀리지 않는다. 지난번에 뭐 홈에서 AC 밀란한테 3대1로 질 때나 이래도 그때도 코모가 질 경기가 아니었다. 코모가 더 잘했다. 스코어만 진 거다. 결과만 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1.27배는 조금 선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코모가 올해 뭐 이기는 경기에 있어서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적은 건 아니에요. 뭐 6대0으로 또 1월 말에 토리노 이기기도 했고 뭐 라치오 원정 3대0에 피오렌티나 컵 대회도 3대1 뭐 직접 유벤투스전도 결국 2골 차 뭐 피사 3대0 뭐 레체 원정에서 코모가 3대0으로 이겼었는데 만승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네. 일반승 보고 치우겠습니다. 일반승 보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마인 찍어볼래 하는 것 같은데 난 마인까지 잘 모르겠네. 그 니코 파즈가 오늘 복귀합니다. 지난 유벤투스전에는 니코 파즈가 출전 정지로 출전 정지였나? 오늘 빠졌었죠. 오늘은 복귀해요. 레체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베리샤 여전히 빠지고 브레멘 대 이제 하이덴하임. 분데스리가 출범 이후 역사상 4번째 매치입니다. 10경기 이상 무승한 팀들끼리의 역사상 4번째. 대단해.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끼리 붙었어요. 오늘 일단은 뭐 브레멘 같은 경우 수비 쪽에 그 바이퍼나 또 쿨리발리 뭐 이런 센터백 자원들이 빠지고 지난 경기에서 또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아구가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이삭 슈미트가 교체로 나왔는데 걔마저도 오늘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방에서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신체 능력이 이제 빠르고 한 은방굴라가 또 이제 올해 3골에 4개 어시스트인데 은방굴라도 부상. 뭐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죠. 지난 경기 뭐 장크트 전에 솔직히 그러니까 브레멘이 뭔가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도 뭐 주전 키퍼 오늘 좀 빠지고 한 누순인데 대체로 그래도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은 근데 이제 실점이 너무 많아요. 실점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느낌이랄까. 다만 저렇게 슈투트가르트전처럼 이제 화력이 터지는 날에는 분명히 이제 조금 매서울 수는 있는 부분인데 뭐 오늘 원정 경기고 요거 저는 뭐 오바도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하나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좀 살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1대0, 2대0 아니면은 좀 오버 확률이 둘 다 또 이제 낭떠러지 끝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실점을 하거나 했었을 때 뭐 포기하는 모습보다는 뭐 달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버나 승패로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굳이 보면 브레멘은 오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 뭔가 여기도 뭐 공격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니까. 요 경기도 뭐 사실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호펜하임의 후반기 상승세, 아니 이번 시즌 상승세, 제가 뭐 시즌 초반부터 이 팀 주목해서 보시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고, 1월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경기력 보자마자 바이에른 뮌헨 말고는 다 할만하다, 그 정도 경기력이다, 한 경기 딱 보자마자 바로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뭐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지난 경기 쾰른전에 물론 원정에서 2대2로 아쉽게 비겼어요. 결정력이 분명히 호펜하임이 좀 아쉬웠고, 쾰른에 이제 슈퍼 원더골이 들어가면서 오바이드킥 지리더라고 했는데, 오늘 부상자 쪽에 그 램펠레 공격 쪽에 젊은 자원이 이제 램펠레가 복귀를 합니다. 최근 몇 경기 동안 이제 잔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 올해 6골에 2개 도움, 주전 자원이거든요. 한 최근에 한 두세 경기 빠졌던 것 같아. 두세 경기, 세네 경기. 근데 오늘 좀 복귀하는 이슈들. 장크트가 최근에 뭐 홈에서만큼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원정에서는 뭐 지금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펜하임도 다행스럽게도 9수는 아닙니다. 아직 오늘 이기면 9수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펜하임으로 봅시다. 뭐 핸디로 찍는다면은 마인이 낫지 않을까. 다음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프리미어리그로 잠깐 또 넘어와서 글쎄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이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리버풀 뭐 브라이튼전이나 이때는 반등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노팅엄전에 다시금 이제 졸전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아무래도 워밍업 도중에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 된, 등부상으로 이제 빠진 비르츠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제대로 된 찬스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후루코 하나 들어가가지고 결국 승리를 좀 거두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더라. 여기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겨울 이적 시장을 잘 보냈고, 제가 영입된 선수들 보자마자 이제부터는 웨스트햄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확실히 나아지긴 했어요. 물론 뭐 본머스 비기고 맨유전도 좀 비기고 뭐 좀 승리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뭐 다 전패할 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에서 지금 강등권 싸움이 뭐 리즈, 토트넘, 노팅엄, 웨스트햄인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런 흐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이거 그냥 템백하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결국에 리버풀은 지금 비르치가 없는 상황에서 낮은 로우 블록을 뚫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살라가 해줄 수 없는 선수가 이제는 돼버렸고, 뭔가 에키티케는 공간이 필요한 선수고, 물론 소보슬라이가 한 방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뭐 세트피스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웨스트햄이 최근에 또 괜찮은 이유가 이제 세트피스가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웨스트햄이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형님들. 토트넘한테도 세트피스로 3골 먹었나 막 그러고. 근데 그 누누 감독 부임 이후에 점차 좋아져서 최근에는 거의 세트피스 실점이 없습니다. 수비 쪽에도 비교적 훨씬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 경기 3.5 언더를 먼저 보고요. 3.5를 받을 경기인가 싶은, 뭔가 물론 이제 리버풀이 좀 일찍 넣으면 웨스트햄이 템백을 못하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선제골이 좀 운 좋게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니면 언더가 괜찮은 것 같고, 승패는 저는 뭐 햄무 아니면 뭐 이프렌 이런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의 리버풀의 화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뭐 나름대로 물론 이번 시즌 좀 신뢰를 잃어서도 인정해주긴 합니다만 화력을 못 믿겠어. 나는 2점 차까지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리즈 유나이티드 맨시티. 일단 해외 배당 자체가 이제 맨시티 배당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형님들. 이 경기가. 그러니까 맨시티가 분명 지금 경기력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오라일리 같은 애들 좀 올려 쓰고 뭐 전체적으로 뭔가 그 이선 자원들 투입하면서 좀 과르디올라식의 뭔가 그 전술 색깔이 나오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그 윙을 안 쓰는 경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기들에서 이제 침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기력도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요 포인트입니다. 이 기록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경기 기준이라 그래. 홈 경기 기준이면서 야간 경기일 때 리즈 유나이티드는 23년 8월 이후로 20승 4무입니다. 물론 2부 리그 기록도 들어가 있겠죠. 23년 이후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풀전, 뭐 첼시전, 뭐 크펠전, 노팅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가 5승 2무인가? 5승 3무인가 그래? 올해 기록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게 아무래도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조기 축구 하는 거랑 뭐 학생 때 점심 때 이제 공 차는 거랑 그 라이트 켜졌을 때 야간에 차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르거든. 느낌이. 또 이제 그 경기장의 뭐 습도, 뭐 가끔 뭐 야간 경기 하면은 막 이슬비 같은 거 싹 이렇게 있는 경기장들도 있고 그 이제 야간 그 라이트 바를 좀 받는 거죠. 홈팬들도 뭔가 좀 그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훨씬 더 이제 열광적이 되고, 아무튼 이게 많이 거슬린다. 더군다나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이제 되게 리스크를 안 지는 팀이거든요. 보통 이제 공격을 하려면 측면 수비만 올라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즈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여기에 롱볼 위주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물론 이제 효율이 그 비교적 떨어지긴 합니다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쉽게 지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기도 좀 기록이 너무 거슬린다. 기록이 맨시티가 뭐 남은 경기 전승할 것도 아니잖아요. 리그 그 아무리 우승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승할 지금 전력도 사실은 아니고 아스날도 전승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경기는 이제 보통 무승부에 뭐 아니면은 이 프렌을 많이 봅니다. 이 라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야 그래도 질까 하면은 이제 이게 더 나은 거고 배당이 이게 더 좋아요. 이건 한 1.7배 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배당이 3.7이랑 3.3이면 1.7배 넘게 나오네. 근데 1.4배잖아. 역배만 안 뜨면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무튼 이쪽으로 옵니다. 이기더라도 쉽게 못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참고로 뭐 굳이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즌 아마 홈 기준인 것 같아요. 야간 경기. 야간이 이제 오후 5시 이후입니다. 5승 2무네. 승률 71%고 그러니까 오후 야간 경기가 아닌 경기 이번 주 홈에서 1승 2무 3패입니다. 리즈 승률 17%. 그러니까 낮저 밤이야. 낮저 밤이. 아주 이제 상남자스러운. 요즘은 테토남이라 그러나? 낮저 밤입니다. 낮저 밤이. 야, 밤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축구에서 이런 거는 나는 잘 못 봤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거는 뭐 많잖아. 낮에 못 던지고 뭐 그 밤에 못 던지고 낮에 옛날에도 뭐 낮번디 막 이런 애들 축구에도 이런 게 있네. 처음 알았어 이번에 보다가. 그리고 도르트문트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가 충격의 탈락. 그걸 떨어져? 근데 솔직히 운이 없었어요. 진짜로. 뭐 이상한 골에다 그냥 수비수가 좀 못하긴 했는데 좀 불운하기도 했어요. 안토니였나? 아무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실점을 하면서 아탈란타전에 2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떨어졌고
아무래도 기세가 많이 꺾였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이제 수비 쪽에 류에르손도 오늘 빠집니다. 류에르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르트문트에서 완벽하게 대체가 안 되는 선수예요. 올해 지금 11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어시스트가 11개야. 측면 그 뭐 사이드백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 미드필더나 전방의 뎁스가 좋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타이밍에서 뭔가 이게 도르트문트 쪽으로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기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체력적인 부분에다가 상대도 바이런 미넨이기도 하고, 그래서 승패로 갈 거면은 뭐 미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언어바는 요즘 뭐 미넨 좀 수비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도르트문트가 실리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맞볼 놓기보다는 체력적인 이슈도 있겠다. 바이에른도 라인 높이다 보면 뒷공간 뭐 뻥뻥 뚫릴 때 많잖아요. 그래서 3.5 언더로 볼게요. 3.5 언더. 바르셀로나 대 이제 비아레알. 원래 비아레알이 사실 바르셀로나의 밥이거든요. 원래 바르셀로나만 만났다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게 비아레알이었는데, 최근 한 4년 동안에, 지금 올해는 이제 빼놓고 올해는 지금 붙는 거니까, 이전에 4년 동안에 3번을 비아레알이 이겼어요. 와, 그전엔 거의 다 전패 수준이었는데 놀랍습니다 진짜. 상상이 이렇게 깨지나? 무튼 바르셀로나 긍정적인 소식, 이제 페드리가 돌아왔다라는 거. 돌아오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 확실히. 다만 이제 프랭키 데 용이 부상당했습니다. 원래 한 명 오면 한 명 나가는 거예요. 프랭키 데 용 부상에 제라르 마틴이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센터백 쪽에. 뭐 최근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쉽죠, 빠지는 게. 일단은 여기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장기 부상자인 이제 포이스 수비 쪽에, 얘 말고 얘랑 이제 그 유리몸 제라드 모레노, 뭐 맨날 부상이잖아. 그래서 이 둘 정도 장기 부상자랑 뭐 밥 먹듯이 부상당한 놈이랑 빠지고, 나머지 자원들 풀인데, 저는 다득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3.5 기준이고, 뭐 배당도 솔직히 3.5 치고 되게 짜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꼬마전 끝나고 팀 뭉쳐가지고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개선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 보는데. 레반떼전에도 무실점이긴 했어도 솔직히 뭐 먹혀도 안 이상할 찬스들은 분명히 내줬던 건 사실이고, 다만 페드리가 돌아온 상황에서 뭔가 공격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야말도 몸 상태 괜찮은 것 같고, 레반도비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피냐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3.5 오바. 뭐 승배로 갈 거면 저는 바르셀로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바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비에도 돼 이제 꼬마. 이 경기도 이제 꼬마 배당이, 해외 배당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글쎄요, 오비에도 상대하는데 이게 뭐 거의 해외 배당 거의 2배 가까이 갈라 그래. 1.8배가 넘었어요 형님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가? 물론 이제 꼬마가 챔스가 있었고, 사실 클럽 브리에전도 되게 위태위태했어요. 역시나 클럽 브리의 공격이 매서웠죠. 꼬마가 이제 저기 누구야, 오블락이 블락 몇 개 안 했으면 이제 진짜 경기 산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슈퍼 세이브를 몇 차례 보여주면서 그 타이밍에 또 꼬마가 득점도 해줬고, 아무튼 그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리오스가 부상이고 미드필더 쪽에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쪽에. 나머지는 풀 라인업이에요. 여기에 뭐 지난 이번 주 주중 챔스 있었고, 다음 주 주중에 바르셀로나랑 이제 컵 대회 2차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전이 4대 0이었어요. 물론 이제 바르샤 원정 가는 거라 꼬마가 뭐 이번에도 뭐 플레이오프 봤듯이 점차가 많이 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근데 내 골은 좀 크긴 하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비에도가 강도 자체는 지금 특히 전반전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아무래도 강등권 지금 교수대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고, 지금 잔류권이 이제 엘체 17위 엘체와의 승점 차이가 8점이 납니다. 8점. 엄청나게 많이 나죠.
무승부를 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잔류를 할 수가 없어. 저는 그게 오비에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전에도 사실 3대3 무승부를 캐면 승점은 캐긴 했습니다만 요 경기는 사실 소시에다드의 골키퍼가 두 골을 주고 시작했거든요. 한 골은 그냥 진짜 줬고 공짜로 이거 먹고 가세요. 요즘 힘드시죠 하면서 한 골 줬고 한 골은 공이 이제 그 코너킥 라인으로 나가려 하는데 골키퍼가 무난히 잡을 수 있던 볼인데 그걸 놓치고 그게 바로 코너킥에서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졌던 부분들. 사실상 키퍼가 두 개 준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안했어요. 도시에다가 막 골대도 맞추고 완전히 박스 골키퍼 바로 아니 그 골대 바로 앞에서 헤딩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놓치고 허치거리를 몇 개를 한 거야? 한 네다섯 개를 허치거리를 해가지고 3대3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오베도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일단 선수단이 좀 별로라서 한물 간 애들이 많잖아요. 강도가 높을 때는 비비긴 비비는데 그게 이제 후반에 가면 힘이 많이 빠져요. 소시에다드전도 전반전에 잘했는데 후반전에 그냥 개판이었고 빌바오전도 선제골 넣고 결국 역전당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래 좀 불안하긴 솔직히 해요. 원정 꼬마에다가. 근데 저는 꼬마가 그래도 지금 기세 자체가 괜찮고 뭐 주중에 바르샤전 솔직히 4대0으로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그를 지금 신경 써야 되기는 해요. 분명히. 비아랄과의 이제 3위 싸움이 좀 걸려 있고. 그래서 그래도 꼬마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뭐 분석 안 한 거는 질문 주시던가 그렇게